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자신의 대선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LA 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원을 하던 모녀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살 소녀가 중태에 빠지고 소녀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LA에서 한인타운이 노숙자 관련 신고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해군이 수출용 데킬라에 10톤 분량의 마약을 적발하고 압수했습니다. 당국은 마약 성분이 첨가된 데킬라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최근 아이폰 해킹으로 인한 금융정보 도용 등의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해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아이폰 잠금 설정 시 암호보다는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바이든은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출사표를 처음 던졌던 4월 25일을 선택해 대선 재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3분짜리 출마 영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서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 이제 그 일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Let's finish this job. I know we can. Because this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nothing, simply nothing we cannot do if we do it together. 출마 영상의 첫 장면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가를 외치는 극단주의자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는데 같은 구호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심판론을 제기한 겁니다. 바이든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함으로써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곧바로 바이든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면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It is almost inconceivable that Biden would even think of running for re-election. You know what happened in the last election? They cheated. 민주당 내에 트럼프를 상대할 다른 후보가 마땅히 없다는 게 후보 바이든의 장점이라면 내년 대선 때는 만 81살의 고령이란 점,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미국의 어두운 경제 전망이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 공교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대선 전략이 내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오늘 아침 6살 딸과 함께 LA 학교 앞 교차로를 지나가던 엄마가 픽업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다 사고를 당한 건데요. 사고 현장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 지역이지만 보호 조치가 없어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컸다고 합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에 여자아이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신발과 가방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파트를 들이받은 채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난 트럭 한 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등교 시간인 오늘 오전 8시쯤 행코파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한 트럭이 등교하던 한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Where this white pickup truck behind us was traveling southbound in Ogden when it struck two pedestrians that were in the crosswalk. The victims right now are described as a female in her 30s and a 6-year-old female. We believe that they were on their way to school here. We believe that the female in her 30s was the mother of the 6-year-old, who's a first grader here at Hancock Park Elementary. She was pronounced deceased at scene.
충돌 직후 트럭은 아파트를 한 차례 더 들이받은 뒤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6살 여자아이는 심각한 중태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아이의 엄마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등굣길에 나섰던 학부모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I have two kids and they go to Hancock Park School, so it was so tragic. I really think they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or put some security here, or someone with the stop sign, because a lot of parents walk through and drop their kids to school, so they should do something about the security of kids. Yeah.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과속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음주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LA 통합교육구 측은 비극적인 사고에 애도를 표했으며 사고 발생 구역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LA 지역에서 한인타운이 노숙자 관련 신고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LA시가 접수한 노숙자 관련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한 14,656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1,564건보다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웨스트레이크와 할리우드가 각각 823건과 715건으로 노숙자 관련 신고 건수 1위와 2위를 기록했고 한인타운은 625건으로 LA 지역 내에서 3위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LA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A시의 노숙자 수는 4만 2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멕시코에서 수출용 데킬라에 10톤 분량의 마약을 녹여 밀수를 시도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멕시코 해군은 지난 24일 콜리마주 만사니오 항구에서 수출용 데킬라 11,520병에 마약이 녹아있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데킬라는 짙은 호박색 또는 갈색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멕시코 해군이 또 다른 마약 성분이 첨가되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적발은 해군의 탐지견이 데킬라 안에 있던 필로폰 성분의 마약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데킬라에 필로폰을 녹여 밀수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히고 유사한 시기에 수출된 데킬라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등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경관리국은 지난 2020년 한 트럭의 가스탱크 안에서 26만 달러 상당의 액체 필로폰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을 해킹해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한 다음 금융정보 등을 빼가는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아이폰 잠금 기능을 설정할 경우 암호보다는 얼굴이나 지문인식 기능을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폰의 복구키 기능입니다. 이중 보안 기능의 하나로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계정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을 경우 복구키를 입력하면 다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복구키는 28자의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암호를 사용자가 지정하는데 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경우엔 아이폰 계정이 영구적으로 잠겨버립니다. 최근 이 같은 복구키의 암호를 바꿔 사용자 기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다음 금융정보 등을 빼가는 해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y can just generate a new recovery key, basically take over all of your information, your data, any of your apps. 특히 전문가들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폰을 해킹하기 위해 잠금 기능의 암호를 직접 훔쳐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lot of the times it's in crowded areas where the thieves are, looking for people that are easy marks, easy targets, and they will watch them pull out their phones and watch them enter in their
passcodes. 이 때문에 아이폰 잠금 설정을 숫자로 이뤄진 암호보단 생체 정보를 이용한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로 설정해 놓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정 시간이 지나면 별도의 암호를 입력해야만 스크린이 켜지는 스크린 타임 기능을 설정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 등을 복구하기 위해 정기적인 백업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해킹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최대 완구 업체이자 바비 인형 제조 회사인 마텔사가 다운 증후군 바비 인형을 출시했습니다. 마텔사는 다운 증후군 바비 인형의 출시를 발표하고 해당 인형은 바비 인형 패셔니스타 라인업 상품이며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신체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새 바비 인형은 다운 증후군 아동을 상징하는 둥근 얼굴과 작은 귀, 기울어진 눈, 일자 손금 등이 표현됐으며 일반 바비 인형보다 다리가 짧고 몸통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 마텔사는 새로운 바비의 개발과 출시 등 전 과정은 전미 다운 증후군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텔사는 60여 년 동안 인형 완구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켜왔지만 매우 잘록한 허리나 풍만한 가슴, 금발의 밝은 피부 등을 바비 인형만의 특징으로 내세우면서 아이들에게 비현실적인 비율의 여성 체형과 외모를 롤모델로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가 미 전역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대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관리업체 월렛허브가 미 전역의 대도시 100곳 가운데 인건비와 사업 환경, 사무실 임대 등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5년 기업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플로리다주 올랜도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잭슨빌과 마이애미, 템파시가 각각 그 뒤를 이으면서 플로리다주가 1위부터 4위를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도시 100곳 가운데 샌버나디노와 얼바인, 리버사이드, 롱비치, LA 등 17개 지역이 차지하면서 창업하기 좋은 주로 꼽혔습니다. 한편 창업하기 좋은 소도시 가운데는 유타주 워싱턴과 세인트 조지, 세다시티가 1위부터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인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 박람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해 비영리 기관 KYCC와 페이스는 오늘 직원을 모집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정보 등을 공유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제1회 한인타운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시정부 기관과 한인업체 등 35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채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30 비즈니스 있고요. 우리 파티시펜트들이 이제 컨펌하는 분들 120 사람들 왔어요. 예. 여러 NGO 기관들 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커뮤니티 리서치나 뭐 그런 쪽으로 관심 가서 찾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예상보다 취업 박람회에 대한 호응이 높아 올해 안으로 추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배우가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의 외모를 닮고 싶어 수십 번의 성형수술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데일리메일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22살 세인트본 콜루치는 지난 일요일 아침 한국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턱에 삽입했던 보형물을 제거하는 성형수술 도중 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세인트는 10월 방영 예정이었던 한국 배경의 드라마에서 방탄소년단 지민을 연기하기 위해 지난해 턱 보형물 삽입과 코 성형, 얼굴, 눈썹 주름 제거와 안구 거상술 등 무려 12가지의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턱 이식 수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서구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드라마 역할을 따내기 위해 V자 모양의 턱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세인트는 이 수술을 위해 $22만 달러의 비용을 썼으며 지난 2019년 경력을 쌓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국립묘지를 찾아
한미 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기업인들을 만나서는 투자 유치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방미 이틀째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다수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묻혀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름 없는 용사들을 기리는 탑 앞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장병 300여 명과 점심도 함께하며 한미 동맹이 피로 맺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랠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등에게 무공 훈장도 수여했는데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우정이 있었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로부터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오늘은 미국 6개 기업으로부터 2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약속받았습니다. 청정 수소와 반도체, 탄소 중립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생산 시설을 국내에 건설한다는 건데 한미 동맹은 안보는 물론 경제와 과학 기술까지 이어지는 첨단 기술 동맹임을 또 한 번 내세웠습니다. 군사 안보에서 공급망, 첨단 과학 기술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해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우주 안보 분야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번 국빈 방문의 진정한 의미와 성과도 내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이 담배 제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수천억 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대북 제재 관련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처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영국의 담배 기업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6억 2,900만 달러, 우리 돈 8,400여억 원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25일 BAT와 BAT의 자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에 담배를 판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미국 역사상 단일 대북 제재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latest warning to companies everywhere about the costs and the consequences of violating U.S. sanctions. 미 법무부는 BAT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회사 BAT 마케팅 싱가포르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과 사업을 하며 지속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행가 심연섭과 중국인 등 3명은 북한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회사를 위해 BAT의 입담배를 사들여 북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북한이 BAT에서 구매한 담뱃잎으로 가짜 위조 담배를 만들어 7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 substantial portion of this profit is believed to flow back directly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s military, and its WMD program. BAT 잭 보울스 CEO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가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라며 잘못 번역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인터뷰한 기자가 직접 주어는 대통령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 내용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실린 지 3시간 뒤 대통령실은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가 발언 원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일본 대변인이냐면서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체는 일본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라며 민주당이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고 반일 감정을 자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역사 인식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와서 선전선동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인터뷰가 왜곡됐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지 않은 채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원론적 답을 반복했습니다. 오역 논란이 커지자 직접 인터뷰를 했던 기자는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논란이 된 문장에 저는이라며 대통령이 주어로 녹음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초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도 주어는 I, 윤석열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MBC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우리의 보도 내용을 계속 고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논평했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한 발언의 내용을 당 대표가 설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 비서실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 주어가 일본이라고 했다 보니까요. 여당은 망신을 자초하게 됐다는 비판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켰는데요. 일본 쪽의 반응은 기대와 달라 보입니다. 한국에 수출된 일본 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들어가진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전격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홀 규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韓国のまさに通常兵器キャッチホールの運用状況など3品目以外の幅広い分野における韓国側の輸出管理制度運用状況についてさらにその実効性を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 규제를 푼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출 규제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은 관보에 고시하면 끝나지만 일본은 각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해법이 나온 이후 역사 교과서 왜곡에 독도 불법 점거 주장, 그리고 수출 규제까지 일본은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는 거리가 먼 반응들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검찰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송 전 대표까지 수사가 이르려면 돈봉투 조성과 전달 과정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작년 말부터 경영대학원 교환교수 자격으로 프랑스 파리에 머물러 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자신이 대표로 당선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압수수색 12일 만에 결국 귀국했습니다.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건가요, 프랑스로? 검찰이 송 전 대표가 당분간 다시 외국에 나갈 수 없도록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송 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직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송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검찰은 돈을 조성에 건넨 사람들,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야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돈을 처음 조성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전 감사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처음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 봉투에 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강 전 감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 강 전 감사 신병을 확보해야 자금 전달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송 대표의 탈당계를 접수했으며 송 전 대표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일체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단식을 이어가다가 집단 사망한 케냐의 SIB 종교 신도가 80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케냐 SIB 종교 단체인 기쁜 소식 국제교회 소유 집단 매장지에서 시신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신 75구가 발굴됐고요. 병원 이송 도중 숨진 사람까지 더하면 사망자는 83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단체 목사는 굶어 죽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며 신도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요. 실종된 신도 200여 명은 여전히 근처 숲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케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의 박물관 건물을 미사일로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격받은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철도교통 요충지인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인데요. 박물관이 무너지면서 직원 1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테러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인근 다른 마을에서도 러시아의 포격으로 여성 1명이 숨졌고 동부 도네츠크주에서도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고온과 심각한 가뭄에 씨름하고 있는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스페인 영토의 27%에 가뭄 비상 또는 경보 단계가 내려졌고 전국적인 물 비축량은 50%에 불과한데요. 특히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가뭄으로 신선한 풀이 사라지자 굶주린 토끼떼들이 먹이를 찾아 농가를 습격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농가에 18억 유로, 약 2조 6천억 원 상당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여성 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성폭력으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라고 말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일본의 유명 초밥 회사 홍콩 지점에서 초밥 메뉴에 독도를 사용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한 초밥 전문점에서 이달의 추천 메뉴로 판매됐던 독도 새우초밥 사진입니다. 우리 발음 그대로 독도라고 알파벳으로 썼는데요. 이 매장은 일본의 대표 회전초밥 전문 브랜드 스시로의 한 홍콩 지점입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기업에서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를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좋은 선례라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이 기업이 독도 홍보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런 초밥집 진짜 돈줄을 내줘야 한다며 홍보해주자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 운전자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법원의 현장 검증 도중에 나온 운전자 측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이 분노했습니다. 판사가 배수로를 가리키며 여길 지나면서 아이를 방지턱으로 오인했다는 말인 거냐고 물었는데요. 피고인 측 변호사는 본인은 사람으로 인지 못했다고 하는데 턱이 생각보다 낮네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확인한 이 배수로 덮개의 높이는 불과 2에서 3cm 정도였는데요. 이 높이를 방지턱으로 인식했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었죠.
많은 누리꾼이 이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방지턱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되겠냐면서 분노했습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계속 순환을 당하고 있죠. 작년엔 히잡을 안 썼다고 체포돼 의문사 당한 여성도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이 또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란 남부 케르만주의 한 관광지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좌경단이 관광객들에게 다가와 일부 여성이 왜 히잡을 쓰지 않았냐고 지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좌경단은 급기야 이 히잡 안 쓴 여성들을 폭행했고 관광객들도 대항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도 자경단원들은 계속해서 관광객들을 폭행했는데요. 피해 여성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르만주 주지사는 책임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지만 사건 경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한 여성의 손가락이 어딘가에 끼어 있습니다. 주변 도움으로 손을 간신히 빼냈는데 알고 보니 변기 뚜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손가락엔 무언가 남아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호주 여성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버튼을 눌러서 물을 내렸는데 그 버튼에 그만 인조 손톱이 끼어버린 겁니다. 이 여성은 손가락이 잘리는 줄 알았다며 아찔했던 경험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그러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여러 달렸고요. 누리꾼들 새삼 놀랍다며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2잔을 마시는 방법. 이 미국의 한 틱토커가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미국의 인기 인플루언서가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한다며 올린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그는 콜드브루 커피를 주문할 때 커피 원액만 달라고 하고 다른 얼음컵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12년 동안이나 커피 한 잔 가격으로 2잔을 마셨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그 비법이라는 건 콜드브루 원액을 주문한 뒤 물을 부어서 2잔 분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나도 그런다며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위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라는 비판 의견이 많았고요. 누리꾼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한 수족관, 물가로 나온 수달의 손엔 스마트폰이 들려있는데요. 방문객이 실수로 스마트폰을 빠뜨렸는데 수달이 물속 깊이 들어가더니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만지더니 갑자기 수달이 스마트폰을 바위에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조개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조개 껍데기를 깨듯이 계속 바위에 내리치는데요. 그렇게 30분이 지난 뒤 수족관 직원이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이미 박살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 스마트폰은 아이폰이었다고 하는데요. 수달이 아이폰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재미있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